권영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청취자님 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청취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 답답하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해서 꼭 한마디를 하고 싶은 게요. 예. 세월호가 침몰되기 과정까지의 하나의 잘못, 그리고 침몰되는 과정에서 이제 해경이 출동하고 구조 과정에서의 잘못, 예. 두 가지로 구분해서 꼭 봐야 됩니다. 이게 한쪽은 선사와 선장들의 잘못 분명히 잘 따져야 되고요. 예. 정부의 구조적인 문제 분명히 제대로 따져봐야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번에 뭐 사실 이게 벌써 16일째 이런 것까지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만하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아직도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 문제를 반드시 짚고 예. 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 돌아보면은 사전에 점검해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2달 전에 민원을 냈다, 3년 전에 법안을 바꿔서 하기로 했다. 이게 다 지금 사후 약방문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요.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음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권영철 기자.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오늘 기자수첩 Y뉴스에서는 우리가 이 참사 소식 때문에 좀 잊고 있었는데 네. 꼭 짚어봐야 될 한 부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이게 이제 방송법 문제,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가 국회 미방위에서 쟁점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법안들이 전혀 통과 못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치연합이 결국은 새누리당 여당과 조중동의 압박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새정치연합 왜 조중동 종편 반발에 굴복했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안이었는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뭐가 통과가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제 국회 미방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들이 137가지인가 쭉 통과됐죠. 120개 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안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방송법 개정안 중에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자. 이게 편성위원회가 뭔지를 우리 청취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국의 편성위원회가 뭡니까? 이게 뭐 김현정 앵커가 PD니까 잘 아실 텐데 예. 편성을 하기 위해서 노사가 반반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고 어떤 프로그램을 그렇죠. 빼고 이런 걸 결정하자. 시사 프로그램 하나 넣고 빼고 이거 폐지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사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 그렇죠.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2012년 공정방송 파업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를 했는데 예. 다음 날 바로 새누리당이 이걸 번복했어요, 합의를. 예. 그러면서 지금 2달 넘게 미방위가 뭐 식물 미방위 뭐 이런 소리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어떤 비판이 지금 일고 있는 겁니까? 특히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새정치연합이 이제 결국 조중동 종편에 굴복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언론 노조가 그제 그 성명을 냈는데 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한 새정치연합을 강력 규탄한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과 야합했다. 수구 족벌 언론의 압력에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새누리당과 그런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에 결국 동조하고 마는 새정치연합의 무원칙 무소신 행태는 예. 그야말로 목불린견이다.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예. 하셨습니다. 조중동 종편의 압박에 굴복했다. 조중동 종편의 압박이란 건 그럼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편성위원회 설치하자고 하니까 조중동 종편들이 나서서 위헌이다. 이게 뭐 민간 방송에 대한 간섭이다. 뭐 계속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왜 노동자와 함께 왜 네. 직원들과 함께 이 편성위원회를 꾸려야 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KBS, MBC, KBS, SBS는 노사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되어 있고요. 예. MBC는 공방위에서 아마 이걸 다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그렇다 그래서 KBS나 SBS가 편성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할 방송을 못하고 안 할 방송을 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건 이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이 합의를 해준 데 대해서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는 편성위원회는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이걸 왜 그렇게 쉽게 양보했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숭실대 김민기 교수도 야당이 여당과 조중동의 압력에 굴복해 그렇게 한 건 명분도 실리도 잃는 일이다. 그런 비판들을 쏟아냈습니다. 예. 그렇다면 새정치연합이 지금까지 버티다가 왜 이렇게 말하자면 굴복을 한 겁니까? 새정치연합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택의 카드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방송법만 붙들어가지고 나머지 법안을 통과 안 시키면은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방송법 때문에 민생법안 다 제쳐두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 미방이 120개 넘는 법안들 다 잡고 있다. 그 비판을 야당한테 떠넘기고 있고 또 언론들이 여당의 주장대로 야당만 비판한다. 이런 완전 우리가 버티기 어렵다는 게 하나 있었고요. 예. 또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비판이 결국 발목 잡는 야당. 이런 비판이 좀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또 미방위의 민주당의 당 지도부,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 사무총장, 전략본부장까지 다 미방위 소속입니다. 예. 결국 새정치연합 너가 당론으로 반대한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 여기다가 고삼석 방통위원 건도 걸려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것만 지킬 거냐.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편성위원회가 중요하긴 한데요. 편성위원회 때문에 다른 정치를 포기한다. 그건 정치력이 없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은. 지금도 이제 받아들이고 나니까 뭐 굴복했다 그러는데 계속 버텼으면은 쟤들은 저것만 가지고 뭐 정치하려고 그러냐. 민생은 어디 갔냐. 그런 비판을 받을 그게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레마였던 거군요. 딜레마인데 예. 과거에 국가보안법 참여정부 시절에 예. 한나라당은 상당 부분 개정하자는 안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밀어붙이다가 조문 하나도 못 받고 끝났던 적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얘기까지 새정치연합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성호 원내 수석 부대표가 편성위원회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일이었다.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여든 야든 합의를 했다가 그거를 또 이제 거대 언론사들이 반대한다고 그거 뒤집어서 포기하고 이거는 왜 이렇게 뒤집어 되는 겁니까? 참 웃기는 일이라는 평가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자가 합의를 해놓고 다음에 바로 뒤집으면은 어떤 협상을 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반대하는 게 논리가 분명하냐. 아니 방송을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정성, 공정성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이죠. 근데 그걸 이유로 경영권의 침해, 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국회와 청와대가 떠밀리고 야당도 거기에 굴복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정치냐.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이 1차적인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이 있고요. 그리고 이를 뒤집으려고 노력한 조중동의 압박이 거셌던 것이고 예. 여기에 굴복한 야당의 책임이 있는 예.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잊고 뭐 놓치고 지나갈 뻔한 뉴스였는데 짚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